여러분, 노후의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이 떨어졌을 때?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작년 서울에서만 혼자 사시던 어르신 1200명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균 발견 시간은 17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자식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연락이 끊긴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78세 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사흘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일주일에 2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정 여사님은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우편 배달원이 우편함에 쌓인 신문을 보고 관리실에 신고했습니다. 5일 만에 구조됐지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방법들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세는 늙음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청춘의 시작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청춘을 안전하게 누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갖춰두시면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호출의 골든타임입니다. 73세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느 평범한 아침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죠. 정신은 또렷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화장실 문에서 딱 3m, 평소엔 몇 걸음도 안 되는 거리였죠. 하지만 그날 그 3m는 3000리보다 멀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렇게 사흘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3일 만에 딸이 문을 두드렸고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오래 누워있던 탓에 근육이 굳었고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듭니다. 미국의 의사이자 작가인 아툴 가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진짜 위험은 질병이 아니라 고립이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순간 그것이 진짜 위기다. 그래서 응급호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선 웨어러블 응급 버튼입니다. 목걸이나 팔찌처럼 몸에 착용하는 응급호출기를 말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119나 가족에게 연결됩니다. 가격은 월 10,000원에서 30,000원 선입니다. 중요한 건 방수 기능입니다. 낙상 사고의 80%가 화장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5세 최 여사님은 샤워하다가 협심증이 와서 버튼을 눌렀고 5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아리아, 누구, 빅스비 같은 것들 말이죠. 설정만 해두면 음성으로 119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리아, 119 불러줘. 이 한마디면 됩니다.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목소리만 나온다면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의 낙상 감지 기능입니다.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에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시계에 내장된 센서가 급격한 움직임과 충격을 감지합니다. 착용자가 1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경고음을 울립니다. 반응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전화를 걸고 긴급 연락처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국 애리조나의 72세 할머니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는데 애플워치가 낙상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15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넘어지지 않는 집 만들기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집안에서 넘어지는 사고의 70%가 화장실과 침실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진다고요. 틀렸습니다. 대부분은 걸려서 넘어집니다. 문턱에 걸려서, 슬리퍼에 걸려서, 전선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70세 박 여사님은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슬리퍼를 밟는 순간 미끄러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석 달간 깁스를 하고 지냈죠. 우선 화장실을 안전지대로 만드십시오. 흡착력이 강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변기 옆과 욕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비용은 개당 3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샤워 의자도 꼭 준비하세요. 서서 씻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침실에서는 침대 높이가 중요합니다. 적정 높이는 40cm입니다.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편하게 닿는 높이죠. 침대 옆에는 센서 등을 설치하세요. 발을 내리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개당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전선도 정리하세요. 핸드폰 충전기, 스탠드 전선이 바닥에 널려 있으면 그게 다 더집니다. 러그나 카펫 모서리도 단단히 고정하세요. 복도에는 야간 센서 등을 설치하고 가구 모서리에는 보호대를 붙이세요. 현관에는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의자를 두세요. 이 모든 안전장치를 다 갖추는데 많이 잡아도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일본의 장수 연구가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105세까지 사셨는데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세 번째, 디지털 생명줄 만들기입니다. 69세 박 여사님은 평소처럼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박 여사님은 간신히 이모티콘 하나를 눌렀습니다. 아들이 이상하다고 느낀 겁니다. 평소 엄마는 항상 문장으로 답장을 보내는데 오늘은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으니까요. 시간도 늦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집으로 달려갔고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연결 하나가 생명을 구합니다. 우선 가족 단톡방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기상 인증을 하는 겁니다. 일어났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 왔을 때 이상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위치 공유를 설정하십시오.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 앱에는 가족 위치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71세 이 여사님이 오후에 복지관에 가셨는데 저녁이 돼도 집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딸이 위치를 확인해 보니 공원에 계셨습니다. 찾아갔더니 저혈당 쇼크 상태였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스마트 센서도 활용하십시오. 현관문 개폐 센서, 냉장고 센서, 화장실 센서를 달아두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신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월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해진 시간에 화상 통화를 하세요. 얼굴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안색, 표정, 말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응급 연락처를 설정하세요. 아이폰은 메디컬 아이디, 안드로이드 폰은 긴급 연락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름, 나이, 혈액형, 지병, 복용 중인 약, 가족 연락처를 입력해두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독거노인 안부 전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무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만드는 안전망입니다. 77세 김 여사님을 살린 건 층간 소음이었습니다. 아래층 부부가 이상함을 느낀 겁니다. 평소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7시면 신발 소리가 났는데 이틀 동안 아무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아래층 부부는 관리실에 연락했고 김 여사님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가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김 여사님을 살린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패턴을 알고 있던 이웃이 이상함을 알아차린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을 지키려면 온 동네가 필요합니다. 위아래 옆집과 최소한의 관계를 만드십시오. 이름 정도 알고 전화번호 정도 교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세요. 저 혼자 살아요. 혹시 2, 3일 동안 소식이 없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확인 좀 부탁드려요. 하루에 최소 한 명과는 대화하는 구조를 만드세요. 자녀와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통화합니다. 친구와는 일주일에 1번 만납니다. 복지관에는 일주일에 3번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 겹의 안전망을 쳐두는 겁니다.
복지관 출석 문화도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확인합니다. 이틀 이상 연속으로 안 보이면 복지관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75세 한 여사님은 사흘 동안 복지관에 안 나오셨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님이 집으로 찾아갔고 고열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걸 발견해 병원에 모셨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생활관리사 연계를 신청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줍니다. 무료 서비스입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세요. 그럼 아래층 사람이 봅니다. 이게 생존 신호입니다. 매일 저녁 커튼을 열고 닫으세요. 옆집에서 봅니다. 영국의 시인 존던은 그 누구도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고독사는 혼자 살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끊겨서 일어나는 겁니다. 5번째, 월 3만 원으로 만드는 완벽한 안전 시스템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추는데 월 3만 원이면 됩니다. 한 달에 외식 한두 번 줄이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필수 안전장치는 월 10,000원입니다. IoT 현관 센서 월 5,000원, 카카오톡 위치 공유 무료, 복지관 등록 무료, 이웃과 전화번호 교환 무료, 스마트폰 응급 연락처 설정 무료입니다. 권장 안전장치는 월 2만 원 추가입니다. 응급 호출 목걸이 월 15,000원, 화장실 안전 손잡이 5만 원, 센서 등 3만 원입니다. 손잡이와 센서 등은 일회성 비용이라 월 환산하면 5,000원도 안 됩니다. 이상적인 안전장치는 월 3만 원 더 투자하는 겁니다. 스마트워치 할부 월 2만 원, AI 스피커 5만 원, 냉장고 센서 월 10,000원입니다. 여기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 더 줄어듭니다. 독거노인 안심폰은 무료로 지급됩니다.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도 무료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최대 3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이너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안전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5가지입니다. 스마트폰에 응급 연락처를 등록하세요. 가족과 매일 아침 안부 약속을 만드세요. 위아래 옆집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주민센터에 독거 사실을 알리세요. 가까운 복지관을 찾아가세요. 이번 주 안에 화장실 손잡이 견적을 받으세요. 응급 호출 서비스를 비교해 보세요. 센서 등을 주문하세요. 침대 높이를 확인하고 조정하세요. 자녀와 전기 화상 통화 날짜를 정하세요. 한 달 안에 IoT 센서를 설치하세요. 모든 안전장치를 점검하세요. 이웃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세요. 생존 신호 루틴을 만드세요.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을 더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게 두려운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안전한 노년이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강한 안전장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안전장치나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